안녕하세요. 세명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올 7월 달부터 시작하는 DSR 3단계 두 내용을 합쳐서 미래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은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DSR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크게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공급 확대 중심, 개발 지역 다양화, 실수요자 우선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급 확대는 수도권 100만 호 포함 전국 250만 호 공급을 계획했고요. 그리고 개발 지역은 역세권, 중공업 지역, 저이용 국공유지를 재개발하겠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 주택 확대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대출 지원을 확실히 해서 실수요자를 우선으로 챙기겠다. 이렇게 정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에 아파트를 설계해서 건축하는데 최소 4년에서 5년을 잡아야 되거든요. 정말 빠르면 4년인데 이번 정권에서는 이루어지기는 힘든 내용들이고 대부분 이런 정책의 결과는 다음 정권에서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4, 5년 동안 PF 대출 문제로 인해서 시행사, 시공사들이 주택 공급을 멈췄었죠. 그 결과가 지금부터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2026년부터 공급 절벽이 시작이 된다. 이런 상황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민간 시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 주도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편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 확대 그리고 1기, 2기 신도시의 도시재생 및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 부분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공공택지 확대, 신규 주거지 개발입니다. 3기, 4기 신도시가 포함이 되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자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권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이 장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위주의 인구 쏠림으로 인하여 집값 오름세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7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약자로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 말 그대로 모든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를 보시면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3단계까지 왔죠. 다음 달 7월 달에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적용 대상은 은행권, 제2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스트레스 금리란 뭐냐? DSR 내용을 보시면 스트레스 금리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의미를 말씀드리면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상금리를 말한다. 금융소비자가 변동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는 경우 향후 금리 상승이 발생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가짜 금리예요. 그런데 원래 대출 금리에다가 가짜 금리를 더해서 너의 소득으로 가짜 금리를 포함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냐 없냐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대출 이자를 내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진 것으로 간주하여 그만큼 대출량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수도권과 지방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수도권 위주로 말씀드리면 주담대 고정금리는 1.5%, 변동금리는 2.5%, 신용대출은 3.5%가 가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 고정금리로 4%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7월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1.5%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내 소득 대비 이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량이 줄어들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되게 까다롭게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DSR의 적용 범위를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포함되고요. 토지담보대출도 포함됩니다. 상가 오피스텔 대출 포함이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반환 부담이 있으면 간접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에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신용대출 포함됩니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개인 신용대출 전부 포함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법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기준 대출은 DSR에 미포함이 된다. 다만 대표자 보증이 들어가면 반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채, 사인간 채무 포함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DSR의 본질이 뭐냐? 모든 차주, 돈 빌리는 사람에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를 강제를 시킨다. 그리고 스트레스 가산금리까지 적용되며 실질 대출 한도를 축소를 시키겠다. 그래서 기존의 연끌 투자나 갭 투자 이런 패턴들을 다 차단을 시켜버리고 실수요자와 자기 자본, 그러니까 현금 많은 사람 중심으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구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채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부분을 축소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SR 3단계 시행이 되면 대출액 예시를 표시를 했는데요. 수도권 기준으로 연소득이 5천만 원일 때 기존 대출 한도는 2억 5천이었는데 3단계 시행하면은 1,500만 원이 감소돼서 2억 3,500만 원으로 줄고요. 그리고 연소득이 1억이면 수도권에서 5억 정도 대출이 나왔는데 3천만 원 줄어든 4억 7천 이렇게 금액이 준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수요 억제 정책 중에 돈으로 억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부터 해서 공급 절벽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가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공급이 줄어들고 정부에서 내는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이라서 내 피부에 와닿지가 않고, 그런데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DSR 3단계 시행했을 때 수도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DSR 3단계를 시행했을 때 어떤 부동산이 타격을 받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신축 분양 시장 영향도가 상당히 크죠. 미분양 위험도 있고 시공비가 많이 올라서 분양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중도금, 잔금 대출로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신축 분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지어서 후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선분양을 해서 분양주의 돈을 받아서 건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공실이 많은데 현재 상황에서 자영업 장사 정말 안 되잖아요.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출량까지 줄어드니까 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다. 상가 주인분들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많고 월세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낮고 대출이 줄면 수익 구조가 붕괴돼서 월세를 내도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기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실수요 중심으로 법인 대출을 활용해서 임대소득의 현금 흐름이 강한 제조장이나 창고 등의 수익형 부동산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빌라나 다세대 신축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지에 따라서 다르다. 제가 말씀드리는 빌라나 다세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좋은 입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 수도권의 변두리 지역이나 지방은 힘들죠.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낮습니다. 대출 자체가 토지담보대출 받을 때 옛날에는 8, 90% 대출을 해준 적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50% 아래로 대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DSR 3단계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원래부터 대출을 많이 해주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 그 대신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가 오면 금매들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자본 투자 선호자는 진입하시면 괜찮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리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지만 이런 리츠형 분양이나 쉐어하우스 등 고금리 시대에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시장 공백기가 올 수 있다.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정책이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전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다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도 같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의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역으로 거슬러서 할 수는 없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봐서 그렇게 큰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대신에 DSR 3단계가 7월 달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혼란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정보 수집을 잘 해서 매수 기회 타이밍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책 수혜지 선점 전략입니다.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으로 얘기했던 곳은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5곳이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정부에서 이미 다 발표 다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기를 투자를 해서 수익화를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다. 물론 입주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되판다고 했을 때 이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개발지 수혜지역 주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다 했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중비용이다. 물론 중비용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지만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비교했을 때 중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3기 신도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과천, 안산, 광명, 의왕, 군포, 인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 봉담, 삼지구, 진안지구, 송산 그린시티. 이 송산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3기 신도시랑 결이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혼자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신세계 테마파크 부분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때 테마파크가 빠그러졌었는데 다시 신세계와 이어붙인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를 좀 더 푸시를 많이 해서 속도전을 해서 여기를 자기의 업적으로 만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때 수장공사와 같이 협업해서 개발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수장공사에게도 속도를 빨리 내라고 푸시를 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기 신도시 신규 개발 예정지 수혜 지역인데요. 여기는 어딘지 모릅니다. 정책 자체가 그래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교통이 편리한 곳에 4기 신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계획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장기로 보고요.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이 4기 신도시 개발 이쪽은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질서와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먼저 정책 변화를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포인트는 3기 신도시 주변과 3기 신도시로 인하여 수혜를 받을 지역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는 저와 함께 제 유튜브를 통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시장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금 유동성과 이런 수도권 정책 수혜지를 중심으로 투자하시면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핵심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DSR 3단계는 부동산 시장이 망하는 것이 아닌 대출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플레이어 중심으로 현금이 왕인 세상이죠.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과열화가 예상이 되고요. 그 뒤에 강력한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수요 억제 정책이 추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파트 부분은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의 전략은 계속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에 집중을 하자.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성시 지역 부분의 설명이나 매물 설명 드릴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정권에서 강조했던 리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